안녕하세요.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살펴볼 자료는요. 중국 동진시대의 그 유명한 시인이죠. 도연명에 관한 글과 시들입니다. 네. 관직을 박차고 나와서 자연 속에서 아주 진솔한 삶을 노래했던 분인데 그의 선택과 작품 세계, 그리고 특히 술과 얽힌 이야기들을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볼까 합니다. 네, 보내주신 자료들 보니까요. 대표작 귀걸의사는 물론이고 도연명의 생애나 사상이 아주 잘 나타나 있더라고요. 그죠? 특히 그 술과 자연에 대한 애정, 이게 남달랐던 것 같고 또 이게 나중에 이백이나 소식 같은 후대 문인들한테 어떤 영향을 줬는지 이런 부분들이 참 흥미롭습니다. 네네. 오늘은 이 자료들 보면서 도연명의 삶과 문학이 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지 그 핵심을 한번 짚어보죠. 좋습니다. 그 도연명이 관직을 버리고 전원으로 돌아간 결정, 아까 말씀하신 귀걸의사 서문에 그 이유가 나온다고 하셨죠? 네, 맞아요. 단순히 술 때문만은 아니었을 테고 그 관직 생활 자체가 이분의 본성이랑 좀 안 맞았던 걸까요? 정확합니다. 뭐랄까, 가난해서 가족들 부양은 해야 됐는데 그렇다고 자신이 어떤 본성을 거스르면서 벼슬살이를 하려니 상당한 회의를 느꼈던 거죠. 아하, 특히 그 당시 정치 상황도 좀 불안정했거든요. 서문에 나오는 풍파미정이라는 표현처럼요. 왕조 교체기라서 시대가 좀 어수선했달까요. 이것도 결정에 큰 영향을 줬을 겁니다. 그렇군요. 그래서 팽택현령 자리를 구할 때 이유 중 하나로 공전 수학이면 술은 충분히 담가 마실 수 있겠다. 주기 위주. 이렇게 솔직하게 밝혔잖아요. 네. 이게 물론 술을 정말 좋아해서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만큼 세속적인 명예나 권력엔 큰 미련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솔직한 고백인 셈이죠. 정말 솔직하네요. 마침내 집으로 돌아오는 귀걸의사 장면은 뭐랄까 시를 잘 모르는 분들도 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. 이 감동적인 순간 잠시 같이 느껴볼까요? 네, 좋습니다. 이에 누추한 집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또한 달려가네. 내 첨 형우 자힌 자번. 아이종은 반갑게 맞이하고 어린 자식은 문에서 기다리네. 동복 환영 지자 후문. 네네. 세 갈래 길 이미 거칠어졌어도 소나무 국화는 여전하구나. 삼경 죄황 송국 유존. 어린아이 손잡고 방에 들어서니 술통에 술이 가득 차 있네. 휴유 입실 유주 영준. 이 묘사를 보면 귀양 직후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여유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네, 그런 느낌이죠. 근데 자료에 따르면요, 한 3년 뒤쯤에 큰 화재가 나서 집을 다 태우고 심지어 배 위에서 생활하기도 했다고 하니까 현실적인 어려움, 그 극심한 가난은 계속됐던 거죠. 아이고, 그 무신년 6월에 화재를 당하고 무신수의 6월중 이후 화라는 시에 그 고통이 아주 절절하게 나타나 있습니다. 그런 힘겨운 현실 속에서도 술은 도연명에게 뭔가 단순한 술 이상의 의미였던 것 같네요.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? 맞습니다. 술은 단순히 취하는 걸 넘어서서 뭐랄까 고된 노동 후에 위로가 되어주기도 했고요. 봄 막걸리로 허기와 피로를 달랜다. 화요시상. 네. 또 전원 생활에 어떤 소박한 즐거움을 더해주는 매개체 역할도 했고 가끔은 그 암담한 현실이나 내면의 번민에서 잠시 벗어나게 해주는 일종의 도피처이기도 했고요. 도피처요? 네. 근데 이게 단순한 현실 도피라기보다는 술을 통해서 세속적인 가치 판단에서 좀 벗어나서 자연과 자기 자신에게 더 깊이 몰입하게 만드는 그런 촉매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아, 그러니까 술을 통해서 오히려 더 정신적인 자유를 추구했다. 이런 말씀이시군요. 그렇죠. 시에도 그런 게 잘 나타나죠. 연우도금이라는 시를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. 네. 한 잔 마시니 온갖 감정 멀어지고 시작 백정원 두 잔을 드니 문득 한열도 잊힌다. 중상 홀망천. 우와, 하늘을 잇는다. 바로 이겁니다. 세속을 초월한 무아 상망의 경지. 그러니까 자기 자신과 외부 세계의 구분을 잊어버리는 그런 무아지경을 술을 통해 경험하는 거죠. 그렇군요. 그리고 또 그 유명한 일화 있잖아요. 줄 없는 검은고. 무현금. 네, 연주법도 모르면서 그냥 술 취하면 그걸 어루 만지면서 마음속 뜻을 표현했다는 거? 이것도 어떤 형식보다는 마음의 진실, 그걸 더 중시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. 정말 꾸밈없는 모습이네요. 그 소통의 도연명전에 나온다는 나는 취에 자려하니 그대는 가시오. 아취 용면 경가거.
이 말도 진짜 네. 솔직하긴 한데 어떻게 보면 좀 무례하게 들릴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. 근데 왜 후대에 이렇게 존경을 받았을까요? 아마 그 끄며 없는 진솔함, 뭐랄까 탈속적인 태도, 이런 것들이 오히려 후대 문인들에게는 신선한 충격이자 매력으로 다가갔기 때문일 겁니다. 아하. 특히 그 시센 200은 여기에 아주 깊이 공감해서 자기 시 산중대작의 이 구절을 그대로 가져다 썼죠. 아, 정말요? 200시에도 이게 나와요? 네. 잠시 들어보실래요? 둘이 술 마시는데 산꽃은 피었네. 양인대작 산화가. 한 잔 한 잔 또 한 잔. 일배 부일배. 네. 내 취에 잠들려니 그댄 돌아가시게. 아취용면 군차거. 아, 내일 아침 생각 있거든 검은고 안고 다시 오게나. 명조 유의 포금내. 딱 도연명의 정신을 이어받은 거죠. 이야, 대단하네요. 다른 술 관련 일화들도 재미있던데요. 그 머리에 쓴 갈건으로 술을 걸렀다는 갈건 녹주. 네, 맞아요. 격식 같은 거 전혀 신경 안 쓰고 그냥 두 건으로 술을 걸렀다는 거잖아요. 참 소탈해요. 그렇죠. 또 중양절에 술이 없어서 국화밭 가에 앉아 있는데 친구 왕홍이 사람 시켜서 술을 보내줬다는 백이송주 고사도 유명하죠. 아, 백이송주. 흰옷 입은 사람이 술 배달해줬다는 뜻이죠? 이게 나중에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됐다고요? 네, 맞습니다. 백이송주는 이후에 어려울 때 받는 친구의 아주 귀한 도움, 이나 뭐랄까 시혜적절한 행운 이런 걸 뜻하는 고사성어가 됐어요. 그러니까 그의 삶 자체가 하나의 문학적 상징이 된 거죠. 와, 삶 자체가 상징이 되다니. 그럼 도연명의 이런 삶과 문학이 후대에 구체적으로는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을까요?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. 네. 첫째는 술의 단순한 치응, 그 이상의 의미, 예를 들면 현실 비판이나 울분토로 또는 정신적 자유추구 같은 복합적인 의미를 부여했다는 점입니다. 이게 후대 시문학, 특히 아까 잠깐 언급된 200의 장진주 같은 작품에 큰 영향을 줬고요. 아, 장진주에도요? 네. 둘째는 자연으로 돌아가서 소박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 자체가 이후 동아시아 지식인들에게 하나의 이상적인 은둔 모델을 제시했다는 겁니다. 좌서우금, 임천에서의 삶, 이런 이미지요. 좌서우금, 임천. 네. 그래서 조선시대 생육신 원호의 시조에도 줄없은 검은고가 등장하는 걸 보면 그 영향력을 짐작할 수 있죠. 그렇군요. 정말 대단한 영향을 미쳤네요. 오늘 도연명의 삶과 시를 쭉 따라가 보니까 뭐랄까 물질적으로는 가난했을지 몰라도 자연과 술을 벗삼아서 누구보다 진솔하고 또 자유롭게 살았던 한 인간의 깊은 내면을 들여다본 느낌입니다. 맞아요. 특히 세속적인 가치에 얽매이지 않려 했던 그 태도가 참 인상 깊었습니다. 네, 정말 그렇죠. 그렇게 혼란한 시대를 살면서도 자기만의 철학을 지키며 살아간 모습이 16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. 네. 그의 시가 단순히 자연 예찬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시대의 아픔이라든지 인간 본연의 고뇌 같은 걸 담고 있기 때문에 더 울림이 있는 거겠죠. 맞습니다. 자,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던져봅니다. 도연명이 돌아가고자 했던 그 본성대로의 삶이란 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?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어쩌면 타협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, 그리고 삶을 조금 더 단순하게 만들 때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던 더 큰 가치를 발견할 수 있지는 않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.